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 건강 단원에서 소중한 성을 함께 지켜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어요. 성적 차이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 시간까지 배웠던 우리의 성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학습 목표입니다. 성폭력의 유형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알고 성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과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열기입니다. 영희와 영수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영희와 영수는 엄마가 부탁한 심부름을 가다가 옆집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재미있는 게임기가 있으니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영희와 영수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영희와 영수는 옆집 아저씨와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조금은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재미있는 게임기가 집에 있다며 같이 하자고 권유하고 있어요. 과연 아저씨 말대로 해도 괜찮은 걸까요? 다음 만화도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부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한 아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곤경에 빠진 것 같은 어른을 발견했어요. 그 어른은 아이에게 몸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이 상자를 차 안까지 옮겨줄 수 있니? 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과연 도와드려도 될까요?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한 아이에게 이 책을 교무실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차에서 꺼내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갖고 함부로 다가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앞의 상황들을 정리하자면 어른이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른을 믿고 따르거나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의도를 갖고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래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이나 욕구만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 않았어도 동의한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인권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이 성폭력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상과 형태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또래 성폭력은 또래 친구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입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입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말로 희롱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행위도 성폭력입니다. 친족 성폭력과 같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의 지위가 주는 권위를 이용합니다.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이나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성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차별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법이 보호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나의 성은 타인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스스로 지키고 그에 따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봅시다. 1. 성폭력은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X입니다. 다른 유형의 범죄처럼 성폭력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X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여자애들에게만 일어난다. X입니다. 남자를 대상으로도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4.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어 속옷을 보이게 하는 것도 성폭력이다. O입니다. 함부로 남의 옷을 벗기고 몸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성폭력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6.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 O입니다.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70에서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7.
성폭력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X입니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X입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가해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가해자는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성충동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무엇일까요? 그루밍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길들이기 과정인 그루밍을 통해 어린이와 친해집니다. 어린이와 자주 마주치거나 좋아하는 물건 주기, 채팅하기, 칭찬하기, 예쁘다고 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기 등 어린이와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폭력을 할 때는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며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그림을 통해 이해해 볼까요?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인사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어른이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었네요. 다음 날도 서로 마주치게 되어 인사하였어요. 그때부터 어린이는 참 친절한 아저씨라고 생각하였죠. 며칠 뒤에 아저씨와 강아지가 산책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이는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며칠 뒤 놀이터에서 아저씨와 강아지가 산책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저씨가 강아지 목욕 시간이라면서 집에 가서 강아지 씻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어린이를 초대하고 있어요. 아저씨네 집에 가게 된 아이에게 아저씨는 고맙다면서 안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네요.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저씨는 좋아한다고 하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비밀을 지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믿게 한 다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경계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유혹 거절하기, 자기 결정권 강화하기입니다. 나보다 어른인 사람이나 또래의 유혹에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친구들의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 곤란할 때도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에 앞서서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위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기주장적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유혹을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겠습니다. A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예요. 어느 날 A가 저에게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안 올래? 부모님 퇴근이 늦어서 집에 아무도 없어. 나도 같이 있고 싶었지만 가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적어봅시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나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나 도움을 청하면서 유인할 때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라도 내 몸을 만지려 하면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숫자 버튼 앞에 타도록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다음 층에서 바로 내립니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가까운 편의점, 약국, 경찰서 등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 하면 즉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친구를 누군가가 끌고 가려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에는 함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안전한 곳으로 가서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112, 1366에 신고하고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둘째, 성폭력 당시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것을 잊기 전에 그림이나 글로 자세히 적어둡니다. 셋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남겨둡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는 입었던 옷, 소지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옷은 종이봉투에 넣습니다. 플라스틱 백이나 비닐봉투에는 넣지 않습니다. 샤워 목욕, 질세척, 손 씻기, 현장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성폭력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줍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므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찰서, 국번 없이 112,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원스톱 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해바라기 센터,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